이제 네 번째 픽6 경기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한 경기로 이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두 팀 간의 맞대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 줄평을 달아달라고 했을 때 12월의 슈퍼볼이라는 이 한 줄평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적절했고 네. 뭐 또 굳은 날씨 속에서 그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명경기를 보여줬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다. 진짜 소문난 잔치가 왜 소문이 났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에 대한 이 개인적인 소회는 짬짜면 같은 경기였다. 뭐 두 가지가 있었다는 네. 뜻인가요? 이게 전반이 17대 14로 굉장히 이제 활발한 공격 풋볼이었다면 후반전 두 팀 합쳐서 6점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짠물 맞습니다. 수비를 보여준 그 수비 풋볼을 또 후반전엔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에는 이제 공격 풋볼의 진수를, 후반에는 수비 풋볼의 진수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짬짜면이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참 이 공격 풋볼 그리고 수비 풋볼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1+1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조금 아직까지 라이트한 팬이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는 경기보다는 점수 좀 많이 나는 경기를 좋아하고 러싱보다는 패스 플레이가 멋있는 게 나오는 경기를 사실 더 좋아하는 게 사실인데 네. 이 경기는 사실 뭐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뭐 양 팀의 스타일상 뭐 좋은 수비와 좋은 러싱들이 많았던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뭐 재밌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날 이제 첫 번째 터치다운이 나온 이후에 현재 해설이 이제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방 쳐맞기 전까지는. 저희가 또 몇 주 전에 프리뷰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현지 저거는 이제 누구나 계획이 있다. 턱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저건데, 사실 이제 나이너스의 터치다운이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볼티모어 입장에서 하는 경기 하는 얘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라마 잭슨이 비가 왔는데도 뭐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신발이 있는지 뭐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정말 멋진 러싱을 많이 보여줬고 네. 그 2쿼터였나요? 그 상대 수비를 완전히 중심을 무너뜨리는 또 멋진 주크 무브가 있었고 네. 그 장면에서 이제 현지 해설이 그 베리 샌더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저도 사실 베리 샌더스 플레이는 못 봤지만 이진만 해설위원이 이제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쿼터백을 그런 올타임급의 러닝백에 비유한다는 거는 그만큼 라마 잭슨의 뭐 러싱이 좀 화려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라마 잭슨이 이날 이제 팀의 러싱 리더였는데 100일 러싱 야드를 기록했어요. 이게 100 러싱 야드 이상을 만들어낸 게 4경기째라 그래요. 네, 신기록이죠. 네, 12경기 중에 4경기인데 이게 전체 신기록이라 하고 그 마이클 빅의 한 시즌 최다 러싱 야드도 아마 뭐 다음 경기 네. 뭐 늦어도 다다음 경기 정도에는 충분히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3야드만 더하면 이제 1000 러싱 야드가 되고, 얼마였죠? 아마 63 러싱 야드를 더하면 이제 신기록을 깨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뭐 또 한 번 이제 100야드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면 뭐 이제 쿼터백으로서 싱글 시즌 이 러싱 야드 기록은 또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스 친화적인 리그에서 또 갑자기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거는 또 아마 팬들에게 좀 그런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도 정말 좀 보는 재미를 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 뭐 기록을 보니까 70야드 이상 라마 잭슨의 러싱을 하면 팀이 12전 전승이라 그래요. 라마 잭슨의 뭐 짧은 2년 커리어 동안에. 그래서 뭐 이 라마 잭슨의 러싱이 뭐 자기 개인 기록만이 아니라 팀의 승리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보증 수표다. 뭐 그렇게 좀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저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이제 한 줄 평이, 잭슨과 터커가 이 한 팀에 있는 건 unsportsmanlike conduct다. 사기다 뭐 이런 네. 뜻인가요? 뭐 그럼 이제 터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위닝 필드 골. 네. 이게 터커가
저희가 사실 그 국내 팬에서 터커 신으로 불리잖아요. 네. 사실 이 키커 포지션에 사실 신으로 불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이 터커의 어떤 높은 킥 정확성 그거를 이제 팬들이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사실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솔리드한 이 키커를 뽑으라 그러면 의심이 여지없이 터커예요. 그렇죠. 역시 저스틴 터커를 뽑아야 될 것 같고 뭐 특히 더 대단한 거는 4쿼터에서 38개 연속 피드골을 성공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킥이라는 게 물론 저도 당연히 안 해봤지만 뭐 경기들을 보면 1쿼터의 40야드와 그 4쿼터 막판의 40야드는 또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접전 상황에서 어떤 승패를 마지막에 자기가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4쿼터에 38개 연속 성공을 했다는 거는 뭐 거리가 길건 짧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그 기록을 이어가면서 승리를 했고 이게 또 49야드였잖아요. 49야드짜리로 그 49ers를 이겼다. 뭐 그런 이제 현지에서의 또 재미있는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49가 49에게 당했다. 그렇게 봐야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나이너스는 이 경기를 패배하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원래는 1번 시드였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 5번 시드까지 내려앉게 됐어요. 이게 뭐 NFL 플레이오프 시드 배정 규정 자체가 어쨌든 지구 우승팀을 무조건 4번까지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뭐 물론 시즌이 끝난 건 아니지만 갑자기 1번 시드에서 5번 시드로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더라도 계속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나이너스는 좀 위기에 빠졌고 작년 차저스를 생각하면 차저스도 성적은 1번 시드였던 칩스와 같은 성적이었으면 이제 타이브레이크까지 밀려서 5번 시드까지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디비전 라운드에서 이제 패트리어츠 원정을 가게 되는 안 좋은 대진운 속에서 결국 탈락을 하고 말하는데 뭐 나이너스도 사실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또 생겼어요. 근데 또 다음 주가 또 세인츠 원정 경기고 뭐 점점 어려워졌는데 사실 뭐 저희 시즌 프리뷰 때도 그랬지만 나이너스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로 저희가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10승 2패 5번 시드 이거를 시즌 전에 이렇게 할래라고 나이너스 팬들한테 물어봤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을 하고 아마 이 성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럴걸요. 근데 지금은 1번 시드에 있다가 이렇게 추락하니까 뭔가 잃은 것 같고 뭔가 좀 지금 나이너스 팬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역시 사람이 앉으면 또 눕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나이너스 팬들이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뭐 이번 경기 사실 잘했고 근데 뭐 볼티모어 조금 더 잘했을 뿐이니까 뭐 나이너스가 어떤 뭐 전열이 흐트러졌거나 뭐 핵심 선수들 많이 빠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븐스가 8연승을 하는 기간 중에 나이너스만큼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막았던 팀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패트리어츠도 굉장히 고전을 했었기 때문에 털렸죠. 영어까지 털렸죠. 제가 뭐 그렇게 한번 순화를 해봤는데 뭐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모스터드 선수의 활약 정도가 뭐 유일한 위안거리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넘버원 러닝백은 아니었는데 이날 146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뭐 사실 인생 경기였는데 조금 팀의 패배를 좀 빛이 발했던 그런 모스터드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다음 경기는 템퍼베이 버커니어스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28대11 벅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참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뭐 이 경기는 그래도 어쨌든 잭슨빌 얘기를 좀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제규어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민슈가 돌아왔습니다. 니콜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 정말 이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준 이후에 후반전에 바로 이제 가드는 민슈로 교체가 됐고 앞으로 이제 향후 남은 시즌의 선발로 이 가드는 민슈 선수가 나올 거라 그래요. 이날 니콜스가 첫 3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턴오버를 기록했어요. 인터셉션, 스트립색 이게 바로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고 또 펌블을 하면서 또 공을 넘겨주면서 홈팬들의 야유가 나오더라고요. 구장에서 오랜만에 잭슨빌이 뭐 바이위크 그다음에 여러 원정 경기 또 홈 경기이긴 했지만 런던을 다녀오면서
34일인가요? 35일 만에 이 잭슨빌에 와서 경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첫 세 번의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면서 홈팬들이 굉장히 좀 야유를 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결국 이제 민슈 선수가 나오게 됐죠. 사실 이제 민슈 선수가 나온 이후에도 이미 이제 게임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추격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스코어는 이제 17점 차로 끝났는데 경기 내용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갔다. 그렇죠. 약간 시동을 걸 수 있는 데까지 갔다고 보는 게 25대 일단 11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투 포지션 차이로 일단은 경기를 좁혔고 그 상황에서 또 퍼스트 앤 골 1야드 라인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이제 원 포지션 차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동점 내지 역전을 갈 수 있는 차이였는데 이 앞에 펜서스 경기랑 약간 비슷해요. 요 퍼스트 앤 골에서 첫 번째 포넷이 막히고 두 번째가 민슈가 실패, 세 번째가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여기서 그냥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포넷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서 포넷이 성공을 해줬으면 우리가 너무 이제 민슈를 응원하고 감정이입을 하느라 약간 포넷한테 폭탄을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넷이 어쨌든 프랜차이즈 러닝백이라고 하면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기엔. 근데 1야드 정도는 좀 고일야드가 정말 어렵지만 그렇지. 요거 정도는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잭슨빌이 또 이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참 뭐 어찌됐든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도 이 경기를 패배함으로 해서 사실상의 이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여지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는 뭐 사실상 4승 8패가 됐으니까 뭐 지구 꼴찌로서 사실상 끝났고 뭐 대신에 뭐 이제 앞으로 민슈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는 경기일 수도 있다. 나중에 먼 미래에 혹시 민슈가 대단한 선수가 되면 이 경기 폴스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줬던 게 잭슨 팬들은 좀 감사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스에게 준 4년에 8,800만 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아깝다. 네, 뭐 요런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은 계속 다 보장은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제 벅스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브루스 에리안스 감독이 벅스에 부임한 이후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사실 이제 시즌 초만 하더라도 마리오타나 뭐 윈스턴이나 그놈이 그놈이지였는데 이게 시즌 중반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이 마리오타랑 윈스턴의 격차가 점점 더 많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윈스턴이 이번엔 그래도 생각보다 솔리드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첫 그 폴스가 흘린 3번의 그 공격권을 모두 터치다운을 연결하면서 거기다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하면서 22대 0으로 하면서 사실상 거기서 게임 터졌죠. 네. 경기를 뭔가 이제 승리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일단 윈스턴이 딱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뭐 이날은 그 저희가 얘기했던 에반스와 뭐 크리스 가딘 갓갓갓 네. 뭐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리시빙을 못 해줬는데 오제이 하워드와 라시아드 페리먼 합쳐서 148야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탑 리시버에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데서 또 약간 윈스턴이 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의존한다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린베이 패커스만 봐도 이제 다반테 애덤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다른 리시버들을 좀 놔두고 뭐 더블 커버리지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리고 그 선수가 빠졌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한 이 리시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성장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잭슨빌도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폴스가 못한 게 길게 보면 다행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템파베이도 반대로 보면 윈스턴이 애매하게 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연장 계약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1년짜리 줄 수도 없고 뭐 테네시는 이제 마리오타 완전히 결별할 것이고 사실상 유력해져 반면에 템파베이는 윈스턴이 이렇게 약간 또 희망 고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벌써 5승이나 했고 근데 이제 내년에 요거를 보고 이제 윈스턴을 잡았다가 또 이제 알 수 없는 또 빠져나올 수 없는 또 수렁으로 빠질까봐 약간 또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는 뭐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저는 좀 봤고 뭐 수비진에서는 샤킬 베렛과 데빈 화이트가 이 앞에 그렇죠. 첫 세 번의 턴오버를 만들어낸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리시버들도 좋고 이런 수비에서도 좀 핵심 피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쿼터백이랑 뭐 러닝백 정도 좀 그리고 세컨더리 수비들 이런 좀 보강을 하면 뭐 템파베이도 뭐 조금 더 강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에리언스 감독이 정말 쿼터백 조련에는 일가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시즌 내내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 윈스턴의 성장에 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에리언스 감독이. 근데 조금 템파베이 건강도 좀 문제가 있으시고 템파베이가 조금 플레이오프권까지 갈 때까지 한번 좀 팀을 맡아봤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좀 이 주전 쿼터백이 바뀌면서 좀 실망을 줬던 경기였었는데요. 김민준 아나운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뚝배기 더비의 리매치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주인공들이 다 없었다. 네. 마일스 게럿도 없고 메이슨 루돌프도 없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출장 정지, 한 명은 부진, 잘림. 뭐 그런 이유로 해서 근데 뭐 양 팀 다 이런 좀 지난 몇 주 전에 그 사태를 좀 의식해서인지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신경전이 붙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경기 안에서 그냥 치열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 시즌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저도 딱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또 적어왔는데 그거랑 아마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뗐는데 지금 마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마도 없고 상 하나로 경기하는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 성적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결국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톰린 감독의 뭐 공로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날도 사실 세 번째 쿼터백인 데블린 호지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주주 스미스 슈스터 없었고 그렇죠. 제임스 코너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인디애나폴리스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거기보다 더 심하죠. 뭐 그렇죠. 거기는 어쨌든 주전 쿼터백이라고 지금 있으니까 사실 이제 뭐 앤드류 럭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세컨 쿼터백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긴 또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제임스 워싱턴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자기 몫을 해주면서 111야드나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4번의 리시션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게 거의 30야드 가까운 거거든요. 리시션당. 그러니까 이런 빅 플레이들을 워싱턴이 계속해서 해주면서 피츠버그가 뭐 어떻게 보면 지구 라이벌과의 중요한 일전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클리블랜드로서는 이 슬픔의 공장을 또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적어요. 한 줄 평이 다시 또 가동되는 팩토리 오브 새드니스. 그렇죠. 뭐 시즌 초반에 계속 가동이 되다가 잠깐 또 이게 약간 휴가를 좀 가졌었어요 공장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휴가를 마치고 다시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뭐 진짜 스킬 플레이어진 진짜 화려하잖아요. 뭐 카리먼트, 닉처, 뭐 베컴 주니어, 그 다음에 랜드리까지. 근데 뭐 누구를 막아야 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성적을 보면 딱 오늘 이번 경기 다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딱히 안 막아도 되는 딱히 뭐 크게 안 막아도 되는 수준이죠. 성적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날 베이커 멜필드가 2쿼터 막판에 부상을 당했었어요. 맞아요. 손. 네, 헬멧에 이제 이렇게 맞으면서 3쿼터부터 이제 장갑을 끼고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후반에 패싱 야드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후반에 이제 러싱이 막힌 것이 좀 뼈아프게 작용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션을 던졌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경기를 패했는데 그 마지막 인터셉션을 잡아낸 선수가 조 헤이든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선수에 잘 몰랐는데 이 선수가 클리블랜드에서 방출이 됐던 선수더라고요. 나름 1라운드 출신으로 뭐 활약을 하다가 이제 좀 연장 계약 후에 돈값을 못하면서 방출을 당했는데 뭐 친정팀에 좀 비수를 꽂은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이제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램보 필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뉴욕에 경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 처음에 비가 오더니 갑자기 눈으로 바뀌어서 꽤 많은 양의 눈이 왔던 그런 좀 악조건에서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경기 자체는 이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는데
경기 내용도 그렇고 전형적인 램보 필드에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상대팀을 갖고 노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뭐 에런 로스는 뭐 이런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혀 뭐 위축되거나 영향받는 거 없이 뭐 자신의 플레이를 꾸준히 이어갔고 뭐 지난주 이제 그 고향에서 좀 굴욕을 당했는데 그거를 바로 한 주 만에 좀 리바운드를 했다는 데에서 좀 의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어느새 이제 2번 픽으로 급부상을 했어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적어왔는데 뭐 벵갈스는 뭐 1승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시즌 내내 저희가 좀 뭐 못한다 얘기 뭐 탱킹해야 된다 얘기한 게 마이애미와 워싱턴이었어요. 그렇죠. 3대장이 있잖아요. 마이애미, 워싱턴, 그다음에 벵갈스. 네. 근데 마이애미와 워싱턴이 어느새 3승인데 뉴욕 자이언츠는 뭐 데니얼 존스를 세대 교체하고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지기는 하지만 경기를 나쁘지 않은데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8연패가 되면서 어느덧 2승 10패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32개 팀 중에 31위죠 성적으로. 네. 그러면서 뭐 데니얼 존스가 신인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뭐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 데뷔 초반과 지금이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첫 경기니까 봐줄 수 있고 두 번째 경기 봐줄 수 있고 근데 그 수준이 지금 10경기째 가까이 왔는데도 계속 그 정도라는 거는 조금 약간 일단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데니얼 존스 입장에서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3개를 던지고 말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향후 남은 시즌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이앵클 스프레인이 좀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일드한 이 뭐 경미한 이제 뭐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높은 가능성으로 일라이 매닝이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은퇴 투어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지금 일정을 보면 이제 이글스 원정, 돌핀스 홈, 레드스킨스 원정, 이글스 홈으로 이제 일정 마무리하는데 네. 뭐 일라이 매닝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이 뉴욕 자이언츠 행보에 가장 관심이 많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진만 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댈러스가 이글스와 지금 지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이언츠 이글스와 2경기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랑 마지막 주차에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는 좀 의미 없는 경기들이지만 이진만 위원과 댈러스에게는 의미 있는 경기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가 좀 파이팅을 해줘야 이진만 위원이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뭐 그나마 이제 바클리가 뭐 115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한 것이 뭐 조금 작은아마 뭐 위안거리였다 이렇게 자이언츠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위안거리였던 것이 이제 이글스의 패배가 될 텐데요. 이글스와 이제 돌핀스의 경기는 이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경기 내용으로 보면 아마 제일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뭐 점수도 화려한 플레이들도 많았잖아요. 점수도 많았지만 정말 특이한 플레이도 많았고요. 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참 이진만 위원이 이 경기 결과를 놓고 왜냐하면 사실 그 땡스기빙 때 먼저 경기를 보고 이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결과에 굉장히 좀 만족을 이목을 이렇게 이제 집중시켰을 것 같은데 경기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 뭐 아마 전혀 기대를 안 하셨을 텐데 이 마이애미의 피츠 매직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뭐 피츠 매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깨어나는 피츠 매직. 아니 놀라워요 진짜로. 뭐 매직은 놀랍기 때문에 매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츠패트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현지에서 재밌는 자막이 나왔어요. 피츠패트릭이 이글스를 상대했는데 7개의 유니폼을 입고 이글스를 상대한 선수다. 그래서 그 사진들 다 보여줘요. 05 램스, 08 벵갈스, 11년 빌스, 14년 텍산스, 15년 제츠, 18년 벅스, 19년 돌핀스 유니폼을 입고 한 팀을 상대한 이제 최초의 쿼터백이 됐다. 이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이맨이죠. 슈퍼 전이맨. 네, 전이맨으로서 이제 면모를 보여줬는데 참 가늘고 길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실인가요? 네,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1년 전이 생각났어요. 저 1년 전에 템파베이에 있을 때 네. 이글스를 상대로 402패싱 야드 4터치다운을 하면서 피츠매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18년 2주차예요. 맞아요. 시즌 초반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그 17년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이글스를 상대로 템파베이 소속의 이제 피츠매직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 타올랐다가 다음 경기 이제 피츠버그한테 확 식으면서 이제 피츠매직이 꺼지고 말았는데 다 태웠죠 그 경기에서. 오랜만에 이제 이글스를 만나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 살렸다. 뭐 그런 피츠 패트릭은 좀 그런 경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제일 한 플레이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2쿼터 막판에 나온 그 포스 앵골에서 나온 스페셜 팀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센터와 펀터만 있고 맞아요. 예. 나머지 선수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스냅 딱 봤더니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셔블 패스로 안쪽으로 집어넣어줬잖아요.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온사이드 킥처럼 왼쪽에 5명, 오른쪽에 4명이 완전 사이드 쪽에 몰려 있고 센터와 이제 쿼터백 포지션에 펀터만 남아서 근데 그 펀터가 그걸 잡더니 셔블 패스로 그걸 키커에게 던지면서 이제 그거를 터치다운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플레이였어요. 저는 이제 뭐 풋볼을 많이는 못 봤지만 제가 본 그 어떤 그런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좀 특이한 포메이션이 아니었나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네. 펀터가 키커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한 거는 이제 슈퍼볼 시대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록적으로. 네. 저는 이제 뭐 경기도 경기인데 전 나이너스랑 이제 레이븐스의 경기를 보다가 새로운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아, 네. 새로운 광고가 나왔는데 이게 제걸츠랑 이제 와이프가 이제 줄리얼츠라고 이제 그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예요. 이제 수비수로 이제 뛰는 선수인데 비자 이 카드 광고를 새로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이 스타 이제 그렇죠. 각 종목의 스타니까. 각 종목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이 같이 광고를 찍은 것이 굉장히 좀 신선했다. 그 둘이서 이제 막 같이 훈련하고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걸츠는 이날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팀의 승리에 별 도움은 못 됐는데 왜냐하면 광고 찍느라 힘을 다 빼가지고 메이필드 보세요. 메이필드가 지금 광고를 몇 개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다 날렸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단기간에 반짝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선수들의 어떤 전형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 짧은 성공, 그 짧은 기간의 어떤 성공에 그게 너무 취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해서 다른 걸 많이 하다가 결국 본업을 못하면 그렇죠. 일자리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제걸츠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리라 그렇죠. 생각은 네. 되지만 사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고 뭐 알션 제프리가 돌아오면서 이날 좀 잘해주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글스도 오랜만에 30득점 이상 하면서 사실 초반에 되게 쉽게 앞서가면서 쉽게 이기나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트릭 플레이나 이런 피치 매직에 당하면서 사실 당연히 이겼어야 할 경기를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경기거든요. 5승 7패가 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이글스는 좀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즈만 의원이 굉장히 좀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정상으로만 놓고 봤을 땐 댈러스 카우보이스보다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일정이 훨씬 더 이 넉넉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남은 스케줄이 전부 다 지구 라이벌들과의 4경기야.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츠의 2경기, 그다음에 레드스킨스 카우보이스 1경기인데 또 카우보이스와의 맞대결은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그 경기가 아마 16주차 이제 카우보이스의 홈 경기가 있고 16주차군요. 네, 17주차가 이제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인데 카우보이스전을 이기고 또 어쨌든 전승을 한다면 카우보이스가 또 1패를 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뭐 지구승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이애미한테도 져서는 지금 일정의 문제가 아니다. 필라델피아 지금 팀 전력, 팀 컨디션의 문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경기에서 좀 결판이 난다고 봐야겠네요. 카우보이스가 이제 이 남은 4경기가 베어스, 램스, 이글스, 레드스킨스 이렇게 4경기거든요. 사실 카우보이스가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근데 훨씬 더 이제 일정만 놓고 보면 이제 빡빡한 일정인데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성적에서 맞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지구승을 하겠구나. 뭐 그 16주차까지 일단은
이글스로서는 계속 이기면서 최대한 이겨야죠. 요 카우보이스는 이기면 우리가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 램스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이제 먼저 이제 한 줄 평을 적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진만님, 김민주님 두 분의 예상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예상이었죠? 예,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이제 주전 쿼터백이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인데 네. 카일러 머리 선수가 어쨌든 이제 듀얼 스레트형 쿼터백이고 이제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은 선수니까 굉장히 이 볼티모어전에서 고전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램스의 수비가 고전을 굉장히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카디널스가 램스와 해볼 만한 경기지 않겠느냐? 뭐 거기다가 그 카디널스는 바이위크가 있었고 또 카디널스의 홈 경기고 또 최근에 뭐 애리조나도 승리를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그렇죠. 데다가 램스는 경기력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뭔가 한번 업셋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 뭐 거기다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네, 뭐 그런 게 들어 있었는데 뭐 경기 결과는 주모가 일을 안 해요. 뭐 사실 애리조나가 한순간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만 보면. 앞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경기하면서 이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에게 모두 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저 애리조나에 대한 한 줄평을 강팀 판독기라고 적어왔는데 5할 승률 이상을 기록 중인 팀에게 전패, 지금 6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디널스가 라이온스와 함께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완전히 탈락을 하게 됐어요. 모든 킹우의 슈가 없어졌어요. 사라진 그런 카디널스가 됐고 뭐 팀 전체적으로 사실 잘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뭐 러싱이든 리시빙이든 카일러 머리든 뭐 딱히 뭐 칭찬해줄 만한 기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선수가 전혀 없었고 시즌 이번 경기 27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이게 이번 시즌 최다 점수차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카디널스가 이제 3승 8패로 부진하긴 하지만 나름 접전을 펼치면서 졌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이제 완패를 하고 말았고 이제 좀 인상적인 자막이 경기 이제 종료 때 나왔던 자막인데 램스 션 맥베이가 2017년에 램스에 부임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맥베이가 세 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5번을 이제 카디널스와 맞붙게 됐어요. 이번 시즌 막판에 한 경기 더 있고 근데 그 5경기 동안에 램스는 모두 30점 이상을 냈고 카디널스는 모두 17점 이하로 묶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소 2포지션 이상 차이로 그 정도면 이제 저희가 완승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5경기 내내 이렇게 완승 완패를 가져갔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호구 잡혔다. 그렇죠.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이제 램스 징크스가 이제 생기게 된 건데 뭐 앞으로도 이제 1년에 2번씩 만나야 되니까 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또 만나겠지만 이런 램스에 대한 좀 징크스를 극복을 해야 앞으로 카디널스가 뭐 좀 지구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제러드 고프가 모처럼 이제 400야드 이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고프 선수였잖아요. 뭐 파티보이. 네. 성적도 안 좋은데 뭐 술 파티를 벌이고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프 선수에 대한 비판, 어떤 비난이 굉장히 많았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저는 너무 한 경기 플루크 같다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드는 걸까요? 그리고 또 카디널스였으니까 또 이거를 뭐 고프가 완전히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 증거가 부족한 것 같고 뭐 이제 남은 경기들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고프 뭐 실드를 하나 쳐주자면 좀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었는데 20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크게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 몸을 사리면서 할 법도 한데 그 스크린 패스를 던지고 이제 그 리시버가 뛰어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리드 블로킹을 강력하게 이제 블로킹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이 선수가 아직 뭐 포기하지는 않았고 나름 그래도 필드 안에서는 집중을 하는구나. 뭐 그런 뭐 약간 실드 아닌 실드를 좀 쳐보겠습니다. 이기고 있어가지고 힘이 난 거 아닐까요? 뭐 이제 신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일드카드 한 자리를 굉장히 좀 맹추격하고 있는 그런 램스가 되겠고 미네소타가 또 졌기 때문에 한 경기 차로 또 추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뭐 램스도 뭐
시즌이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 차저스와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요. 23대 20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도 덴버가 사실은 더 이제 언더독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경기를 또 업셋을 했습니다. 차저스는 이제 이번 시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팀 중에 하나죠. 예, 리버스도 작년까지는 좀 나이를 잊은 듯이 잘하다가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나게 되는지 갑자기 올해 기량이 많이 저하가 됐고 사실 이제 그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거기다 힘을 이제 다 쓴 게 아닌가. 마지막 이제 아이가 나오면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뭐 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날은 뭐 드루락의 데뷔전이 맞아요. 가장 이 경기의 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승리를 했고 뭐 어쨌든 거기서 큰 실수들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름 뭐 코틀랜드 서튼에게 두 번의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한 것도 있었고 뭐 그렇게 나름 승리에 분명히 해스킨스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돈은 내고 버스는 탔다. 해스킨스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그래서 물론 뭐 한 경기로 판단할 수 없고 뭐 앞으로 더 해봐야겠지만 좀 뭐 이렇게 나쁜 출발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다만 기록을 좀 나눠 보면 사실 134야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격적인 수치 스탯상으로 높지 않고 근데 이제 전후반을 나눠 보면 전반이 123야드고 후반이 11야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반에는 충분히 자기 몫을 했는데 후반에는 너무 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도 좋은 출발이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딱 그냥 나쁘지 않은 출발 정도가 정확한 워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덴버는 사실 지금 쿼터백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코도 사실상 뭐 실패를 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뭐 이전에도 계속 실패했던 사례들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 드루락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의 가치를 보여줘야 뭐 내년에 덴버도 좀 어떤 계산된 그림을 가지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8번째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 8개의 패배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모두 원 포지션 이내예요. 이것도 이제 필드골 하나 차이로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케이시 헤이워드 선수의 이 패스 인터피리언스 이거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코틀랜드 서튼이 그 제임스 하든이 이제 그 자유투 삥 뜯는 느낌으로다가 몸을 약간 부딪혔나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시 헤이워드 선수가 이렇게 좀 그 반대쪽을 보고 있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서 이게 뭐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맞다 아니다를 제가 판단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튼이 이 얻어냈다. 인터피리언스를 뜯어냈다. 삥 뜯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뭐 차저스 입장에서는 좀 불운했다. 그리고 뭐 이게 계속 원 포지션 이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시즌 내내 좀 뭐 마무리가 잘 안 됐고 불운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4승 8패면 이제 사실상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빠이빠이죠. 네. 근데 차저스는 사실 지금 리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쇠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대안을 좀 빨리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차저스는 이게 원 포지션 이내의 경기들을 절반만 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4승 8패가 아니라 8승 4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구영애 선수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차저스는 좀 계속 한 끗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고 뒷심 부족. 네, 뭐 사실 지금 관중도 없고 인기도 없고 뭐 또 내년에 또 새 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래저래 좀 우울한 시즌 마지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아닌 느낌이잖아요. 약간 새 들어 사는 느낌. 그렇죠. 그 램스의 집에 이제 새 들어 가게 됐는데 뭐 집은 내게 아니더라도 가구는 좀 좋은 걸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방만은 좀 예쁘게 꾸며야 뭐 그게 내 집이건 아니건 간에 나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가구가 좀 많이 낡았다, 곰팡이가 좀 쓸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 가는 김에 새 가구로 좀 장만을 해야 된다. 뭐 한번 고려는 해봐야죠. 네, 근데 그 가구가 또 많은 추억이 깃들었기 때문에 또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멘트가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오랫동안 리버스가 분명 이 프랜차이즈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좀 새로운 가구들을 결국엔 장만을 해 생각은 해봐 인터넷 검색은 해봐야 된다. 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리버스의 이 경기력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 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번 시즌 바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